통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허상에 가까운 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전에 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관계를 보면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굉장히 한나라당의 주류였고, 근데 대선 경선을 통해서 이명박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있는 18대 총선에서 박근혜에게 다 날렸죠.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소리 한 다음에 친박 무소속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경쟁하는 관계가 차라리 된다면 할 수 있어도 그때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손을 안 내밀었던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정권 잡아가지고 또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정당의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거는 결국 당원들이 어느 시점에 결정합니다. MB 정권 마지막에 가가지고 총선을 이기려면 방법이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세력이 주류가 되면요, 잘하면은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못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색깔 80%를 가지고 거기에 이준석의 배려 색깔 한 인사나 이런 걸 해가 10% 섞잖아요. 그럼 같이 지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노원병에 나가잖아요. 저는 현수막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요, 홍범도 장군을 모욕 준 무리를 몰아내겠습니다 좀 걸어야 돼요.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쿠데타네요. 로고는 국민의힘으로 걸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저의 정치적 숙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라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당 전체가 지금까지 과오를 인정하고 17개월 동안의 국정 혼란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 전체는 홍범도가 빨갱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준석 가가지고 10%의 색깔로 가가지고 홍범도의 모욕주의 무리를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혼란이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빨리 그래서 그 노선들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홍범도 논란도 그렇고 최상병 논란도 그렇고 다 그걸 전환하지 않으면은 10%의 이준석 색깔을 썩는다? 아이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류가 되는 방식이, 그리고 워낙 문제가 많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여론조사 5등 나오던 후보니까 1, 2, 3, 4등 다 때리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5등짜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우리가 주류적인 생각을 펼쳐보겠다고 할 때는 방법마저도 아까 말했던 거죠. 박근혜는 선거로 대표가 되고, 그다음 비대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 내주면서 되고, 다 정당성이 있는 과정이었다면은 김기현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윤핵관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이 지도부는 애초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정당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상한 짓 계속 할 테니까 10% 정도 니네가 와서 해주면은 통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영남에 있는 어르신들이야, 아이고 이준석이 당 망할 거 아니면 와서 이렇게, 그렇게 가면 당 망하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 1호 주제부터 틀렸다. 이 혁신 1호의 성공과 이제 실패를 논하기 전에 주제부터 좀 잘못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거 전략 면에서도 굉장한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을 갈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물에다가 10% 정도 니네 물 섞어줄게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의 지난 총선 현수막의 문구가 뭐였냐면요, 기호 8번 김경진 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계속 대구에 가서 뻐꾸기 탕나놓은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김한길 위원장부터 이어져 가지고 윤석열 통의 좁은 인재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기존 인사는 배제하고,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결국 국민의당 정도 되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 가지고 당과 정권의 요직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가 아직도 인사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이 혁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이분의 스펙이라는 건 검사 플러스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당내에서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 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지형을 가진 사람들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안에서,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언제 혁신의 아젠다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분 제가 대표할 때 보면은 제가 내는 혁신적인 아젠다마다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이미 인선에서부터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안건은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으로 하자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경진 위원은 당내 화합 대사면에서 형사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윤리위가 결정한 사안을 혁신위원회에서 뒤집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혁신이 발표 직후 개인 SNS에 혁신이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며 우격 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걸 하시라고 혁신위를 향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양두구육 발언 및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시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과 4.3 막말 논란 등으로 각각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도 4.3 발언 논란 등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해당 징계 시효는 지난 8월 끝난 바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이준석의 거취보다는 대통령이 17개월간의 실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언급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집권 이후 내부 총질로 보수의 인재풀을 난도질하고 뻐꾸기 같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주요 보직에서 활동하도록 만든 걸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많은 우려를 낳은 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시행하고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지키며 대통령과 너무도 닮아있는 박정훈 대령의 군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지킬 때 보수의 가치는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무성 전 대표가 무성대장인 이유는 가감없이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언급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며 상향식 공천은 큰 줄기가 바로잡히면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기술적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SNS를 통해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서는 안 된다며 신당은 의미 있는 표를 얻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만 얻어서 선거 패배의 누명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이 최대의 위기라며 당원 당규에 있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모두를 품어 분열 없는 공천으로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급부상한 신당 문제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신당은 늘 열려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라며 12월쯤 진로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나름 마지노선이 있지만 아직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